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단원의 세 번째 소단원 에너지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고체 에너지띠입니다. 먼저 기체 같은 경우는 원자와 원자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하나의 원자에서 나오는 이 에너지 준위와 다른 원자에서 나오는 에너지 준위가 서로 간섭을 받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원자는 동일한 에너지 준위를 갖고 있는데요. 그런데 고체와 같이 원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게 되면 인접해 있는 원자들이 전자의 궤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두 개의 원자가 가까워지게 되면 각 원자의 에너지 준위들은 파울리의 베타 원칙에 의해서 두 개의 에너지 준위로 나눠지게 됩니다. 하나의 전자가 동일한 에너지 준위에 존재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체 같은 경우는 단순히 두 개의 원자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원자핵들이 촘촘하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갈라진 에너지 준위가 점점 많이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쌓이게 되어서 인접한 원자의 수가 많아지면 그림과 같이 원자들의 에너지 준위도 점점 쌓아지게 되면서 띠 모양을 가지게 되는데, 고체 내부에는 많은 원자가 가깝게 존재하기 때문에 고체 내부의 원자는 연속적인 띠 모양의 에너지 준위를 갖게 됩니다. 이것을 에너지띠라고 합니다. 이렇게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에너지띠를 교과서에 따라서는 허용된 띠라고도 하는데요.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에너지띠는 여러 개의 에너지 준위가 갈라져서 쌓인 것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전자와 여기 있는 전자의 에너지 준위는 같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이걸 이용해서 그 문제들이 함정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같은 에너지띠에 있다고 해서 각각의 전자들이 같은 에너지 준위를 갖는다고 하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네,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통합과학에서 원자가 전자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에 위치하면서 화학 결합에 참여하는 전자를 원자가 전자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 각각의 에너지 궤도에서 가장 바깥에 있어서 원자가 전자들이 있는 에너지띠를 바로 원자가띠라고 합니다. 원자가띠. 이 원자가띠에는 전자가 채워져 있을 것입니다. 네, 이 원자가띠의 바로 바깥쪽에 있는 에너지띠를 전도띠라고 합니다. 이렇게 외부에서 에너지가 주어지면 원자가띠에 있는 전자가 그 에너지를 흡수해서 전도띠로 전이하게 됩니다. 단 각 에너지띠 사이에는 전자가 존재할 수 없는데, 이렇게 원자가띠와 전도띠 사이에 전자가 존재할 수 없는 영역을 띠간격 또는 교과에서 따라 띠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띠간격은 이 원자가띠에서 전도띠로 전이할 때 필요한 에너지 값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흡수 또는 방출되는 데 필요한 에너지 값을 띠간격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띠간격이 넓다는 것은 원자가띠에서 전도띠로 또는 전도띠에서 원자가띠로 전이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물질이 전기가 통하는 전기를 전기전도성이라고 하고, 이 전기전도성에 따라 물질을 구분하면 전기전도성이 좋은 도체, 전기전도성이 작은 물질을 절연체, 그 중간 성질을 가진 물질을 반도체라고 합니다. 반면 물질의 저항은 비저항, 물체의 길이에 비례하고 물체의 단면적에 반비례한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이라서 많이 지금 좀 잊어버렸을 수 있습니다. 이 물질의 전기가 통하는 정도에 저항하는 정도를 저항이라고 하는데요. 이 저항은 일단 물체의 길이에 비례하고 단면적에 반비례하게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길이와 똑같은 단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구리 같은 경우는 전기전도성이 매우 좋고 고무의 경우에는 전기전도성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똑같은 길이와 단면적을 가지고 있어도 물질의 종류에 따라 전기에 저항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걸 보정해 주는 것을 물질의 고유의 특성, 비저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비저항이 크면
전기 저항이 커지고 전기 저항이 크다는 것은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다는 의미겠죠. 따라서 이 전기 전도성을 수치화해서 나타낸 표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전기 전도도입니다. 이 전기 전도도는 비저항과 반비례 하는데요. 비저항이 커지게 된다면 전기 저항이 커져서 전류가 잘 흐르지 않기 때문에 전기 전도도는 낮아지게 됩니다. 반대로 비저항이 작다는 것은 저항이 작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전류가 잘 통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기 전도도는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전기 전도도와 비저항은 서로 반비례하는 관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에너지띠의 구조에 따라서 고체의 전기 전도도가 결정이 되는데요. 원자가 띠에 있는 전자가 띠 간격 이상의 에너지를 얻으면 전도띠로 전이해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자유전자가 됩니다. 이 자유전자가 많다는 것은 전류가 잘 흐른다는 의미입니다. 도체의 경우에는 원자가 띠와 전도띠 사이에 띠 간격이 없어서 조금의 에너지만 흡수해도 전자가 원자가 띠에서 전도띠로 전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에는 구리와 은, 금속이 있는데요. 이렇게 전도띠로 전이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전자가 원자핵으로부터 속박을 더 이상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속박을 받지 않는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전자가 이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건데요. 이것을 자유전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유전자가 되면 전자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게 되는데 이렇게 전자라는 것은 우리 처음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음전하입니다. 음전하. 전자는 음전하인데 이 마이너스 성질을 가진 음전하가 마음대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전하가 이동, 즉 흐른다는 것입니다. 전하의 이동, 전하의 흐름 자체가 무엇이냐면 이게 바로 전류예요. 전류.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전자가 많아져서 전자가 움직인다는 것은 전류가 흐를 수 있다는 의미인 겁니다. 따라서 도체는 원자가 띠에서 조금의 에너지만 받아도 자유전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전기가 굉장히 잘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절연체 같은 경우는 원자가 띠와 전도띠 사이의 띠 간격이 굉장히 커서 웬만큼의 에너지를 받지 않는 이상 전도띠로의 전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자유전자가 적어지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전기가 잘 통하지 않게 되는 거고 이런 예로는 고무, 석영, 나무 등이 있습니다. 근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전기가 통하는 정도가 도체와 절연체의 중간 정도의 물질이라서 적당한 에너지를 주게 되면 전도띠로 전이할 수 있게 되는데 이렇게 전자가 전도띠로 전이해서 생긴 이 빈 공간을 양공이라고 합니다. 이 반도체의 경우 0켈빈 온도에서는 자유전자가 없지만 상온에서는 열에너지를 받기 때문에 그 열에너지를 흡수해서 조금의 자유전자와 양공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도체와 그리고 반도체, 절연체를 구분하는 특징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온도 차이에 따른 전기전도도 차이입니다. 도체 같은 경우는 온도가 올라가면 전기전도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원자가 띠에서 전도띠로의 전이가 굉장히 쉬운 상황에서 열에너지를 더 받게 되면 전자가 너무 활발하게 된 나머지 서로 간의 움직임을 방해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유전자의 움직임이 방해되기 때문에 전류의 흐름에는 조금 미끄럽지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기 전도도는 낮아지게 됩니다. 반면 반도체와 절연체의 경우는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친구들은 에너지가 급한 친구들이에요. 에너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에너지를 얻어서 전도띠로 더 많이 전이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전기 전도도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전기 전도도는 무엇의 역수였죠? 비저항의 역수였습니다. 비저항의 역수. 그렇기 때문에 도체의 경우는 온도가 높아지면 전기 전도도는 낮아지고 비저항은 높아집니다. 반면 반도체와 절연체 같은 경우는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전기 전도도가 상승하기 때문에 비저항은 낮아진다고 보면 됩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